자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 악한 것을 내리라.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과 중요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 시작, 원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또 함께 나오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는 또 우리가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현실은 이전의 어떤 시작과 또 그 과정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의도한 것이 100%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또 우리가 의도와는 다르게 또 그 과정 속에서 말미암은 결과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작은 이미 되었고, 그렇죠? 시작은 이미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결과는 계속 쌓여가고 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그 과정 속에 있다, 여정 속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 요즘 지도 볼 일이 없죠. 요즘 우리는 그냥 뭐 내비게이션이나, 그렇죠? 또는 스마트폰 뭐 길 안내 뭐 이런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보는 일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동서남북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그냥 해가 뜨는 곳이 동쪽, 이제 뭐 해가 지는 쪽이 서쪽, 뭐 대강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잡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선조들의 그 지혜들이 내려왔었죠. 근데 우리가 그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좀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방향이거든요, 방향. 왜냐하면 애초에 그 방향이 시작된 방향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방향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방향을 수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된 건데, 애초에 잘못된 건데, 결국 그 결과도 점점 우리가 원하는 곳과는 먼 곳으로, 오히려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잡는 지혜를 좀 오늘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 뭘까요?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고, 뭐 아무리 시작점이 어디고 해도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방향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뭐 이런 뭐라고 그래요? 통속적인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들, 그런 방향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시작점. 어떤 사람은 뭐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생존 훈련이라는 걸 했었어요. 생존 훈련. 부대가 좀 유별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에다가 막 내려놓습니다. 네. 그 임도라고 있어요. 여러분 임도라고 아세요? 임도? 임도가 뭔지 아세요? 지도상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포장도 돼 있지 않은 도로들이 있어요. 원래 이게 뭐냐면 산림청에서 나무를 베려고 그 임시로 이렇게 뚫어놓은 도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로들이 대부분 이 군사용으로도 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 오지에 임도로 이렇게 갑니다. 임도로 가서 거기다가 막 내려놔요. 그러니까 1시간쯤 더 가서 또 내려놓고 또 1시간쯤은 가서 내려놓고 어디에다 내려놓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주로 밤에 내려줘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출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운이 좋으면 그 순서가 좀 더 유리한 데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꼴짝이 깊은 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 중턱에 또 임도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들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작점은 출발점은 제각각이에요. 근데 목표 지점은 뭐냐? 부대에 복귀하는 거예요. 부대에 복귀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3일 내에 복귀해야 돼요. 3일 내에. 먹을 것도 안 줍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재밌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고생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뱀을 잡아먹고 개구리를 구워먹고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인들 생존훈련하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전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보이스카웃을 해가지고 지도를 볼 줄 알거든요. 물론 군대에서도 독도법을 배우지만 다들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내려가지고 다음날 아침 해가 딱 뜨는데 지도를 딱 펼치니까 제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보이스카웃 시절에 배웠던 것들 또 군대 시절 그런 걸 제가 좋아해서 그 독도법에 의해서 제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그럼 우리 그 분대원들이 뭐 어리둥절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러면 분대장만 믿고 따라와라 하고 이제 저는 그 지도 보면서 원래는 산길로 다녀야 되는데 전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마을에 가서 라면도 사 먹고 뭐 취사도 하는데 뭐 쌀도 우리가 다 사서 격출을 합니다. 분대장이니까 내가 한 5만 원 낼게, 니들 10,000원씩만 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좋은 추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야전에 나가서 하는 훈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행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뭔가 이게 야영의 연장이라고 할까? 뭐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그럴 수 있는 게, 그럴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원래는 그 전술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산속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대부분 그냥 정해진 대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응용을 하죠. 지름길이 어딜까? 지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도를 볼 줄 알면 지름길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최단 거리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군대원 중에서 다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다쳐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군을 하든 뭘 하든 다리가 다쳐서 걷지를 못하는데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이제 뭐 그 친구 이제 그 다친 사람 때문에 낙오가 되거든요. 시간이 늦어지거나 그 친구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생기면 다시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내려와서 시외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요령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였냐면 제가 지도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또 지도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다친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다르고,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역경도 찾아오고, 고난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그 해결의 그 첫 번째 걸음이 사실은 내 위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여정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도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가끔 지도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 지도를 봤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이 지도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있던 마을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예. 진짜 없어집니다. 요즘 더하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을이 없어져 버려요. 또 길도 새로운 길이 뚫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산에 그 임도, 그래서 숲을 다 깎아놔 버려가지고 이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지도가 가끔은 이 군대에서 쓴 지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있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아주 오래된 옛날 지형이 이렇게 그대로 남겨져 있는, 뭐 여기 분명히 가면 여기에서 식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식수가 없어요. 네. 약수터가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 써붙여요. 이 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샘이 말라버린 것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위치를, 그러니까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예요. 근데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여러분, 내 위치를 찾는 지도, 그쵸? 지도상의 내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도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필요한 조건 첫 번째, 내 위치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확한 지도. 지도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2병 때, 1병 때 이 고창을 따라다니면서 엉터리 지도를 가지고 고생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분대장 됐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도를 샀어요. 지도를. 붙여달라고 했어요, 지도를. 그게 보면은 제일 좋은 지도가 뭐냐면, 여러분, 25,000분의 1 해가지고 이제 그 도로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도가 제일 정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도 그 책을 한 권 사가지고, 큰 책 있지 않습니까? 훈련 나가는 그 지역을 한 장씩 뜯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그러면 그 지도가 정확하게 나침반만 있으면 다 찾아요. 정확한 지도. 두 번째, 나침반. 나침반은 정확해요. 그죠? 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남북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자가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지도상의 그 거리는 예를 들어서 5만 분의 1, 25,000분의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상의 거리를 딱 자로 하고 곱하기 25,000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거리가 정확하게 나요. 그럼 한 사람이 산으로 다닐 때 보통 군인들은 한 1시간에 한 3km 정도를 걸어요. 일반인은 한 2km 정도. 한 3km에서 속보로 걸으면 3.5km까지 걸어요.
평지는 우리가 4km에서 5km를 걷거든요. 예. 군인들이. 예. 그러니까 산에서는 한 3km 정도 걷거든요. 그러면은 그 거리를 딱 이렇게 재면, 저기까지, 그 목표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구나라는 계산이 다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계. 왜냐면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계. 자, 요것만 있으면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존 훈련이라든지 그런 행군 훈련, 전술 행군 훈련 나갔을 때 이 다른 분대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각 분대별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급품, 부대에서 나온 보급품 외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아무것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PX가 사요. 다들 그랬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가지고 막 곳곳에다 그걸 숨겨놓는다. 막 제일 인기가 있는 참치캔, 김, 고추장, 뭐 이런 것들, 참기름 이런 것들을 막 사가지고 막 챙겨놔요. 그리고 그 무거운 것들을 갖다가 또 짐을 나눠가지고 가져가고요. 또 운이 나쁘면은 나중에 가끔씩 이렇게 짐 검사를 해요, 부대에서. 짐 검사를 해가지고, 야, 이거 훈련 나가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와? 그냥 또 다 뺏어요. 그럼 쫄쫄 굶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런 거 안 했어요. 네.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분대장이 내가 5만원, 니들 10,000원씩만 내. 그래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를 보고 저희는 마을을 정확하게 찾아냈고, 거기서 그 슈퍼에서 필요한 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벼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축하고 가져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그때 사서 조달해버리면 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짐이 굉장히 단촐했어요. 진짜 이 훈련 나갈 때 있었던 그 보급품, 그거만 갖고 나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좋은 혈색으로 부대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항상. 자, 그래서 분대장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우리 분대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어디서든지 제 방향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곳으로 가려면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내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돼요. 지도상의 내 위치. 근데 내 위치를 찾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나침판이 필요하다. 나침판이 없어도 찾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나침판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자가 필요해요. 자. 예. 그리고 시계.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죠? 기준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기준. 그죠? 시계는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시간은 정확한 시간. 시간의 기준. 자도 그렇죠. 거리. 그죠? 지도상에 그 거리를 곱하기 25,000 하면 실제 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침반 항상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점이 정확해야 내 위치를 찾아요. 기준점이 정확해요. 자, 그럼 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삶의 기준점. 어떤 원칙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이 있는 사람과 원칙이 없는 사람은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좌표와 같은 거예요. 마치 이 원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기준, 그런 인생의 원칙을 갖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은 것 같고 융통성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왜? 그 원칙에 의해서 그 원칙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 원칙이 있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에 빗대어서, 그 기준에 지도에 빗대어서 나침반을 보고 자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시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위치를 찾듯이 내 삶에 세워놓은 어떤 그런 기준들과 원칙에 의해서 나도 나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요, 한번 선언적인 의미로 이게 내 기준이야, 내 삶의 기준이야, 이게 내 원칙이야, 이제부터 나는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나 아침형 인간이 되겠어, 이런 선언적인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에 대한 원칙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요. 저는 우리 회장님이 부자 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난 것은 어느 정도 운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돈을 관리하는 걸 보면요,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돈을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 저분이 돈을 번 게 우연이 아니구나.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라는 것은 운으로 올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대박이라는 것이 왜 대박입니까? 그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방이 되고 그것이 그 어떤 학습에 의한, 훈련에 의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은 다 대박 나야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굉장히 어떤 성공의 비결이니 뭐 그래서 무슨 그 뭐 처세술이나 무슨 뭐 이런 성공학 관련된 책들 많이 보는데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 것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아니 거의 90% 이상이 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을 지켜내는 것은 자기 관리,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한 것들이라고.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그 돈에 대한 원칙이 가장 정확한 분이 누군가를 했더니 우리 회장님이요. 우리 회장님은요, 정말 돈에 대한 원칙이 정확하십니다. 정말. 이분이 요번에도 보니까 여러 그 뭐 단체들 무슨 또 뭐 어떤 정부 기관들에서 이렇게 막 자리를 주면서 무슨 뭐 이렇게 뭘 요청하고 뭐 그 결국 다 돈 달라는 얘기인데, 후원해달라는 얘기인데, 이분이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기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이분은.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짠돌이 같고 구두쇠 같지만 또 쓸 때는요, 정말 써야 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그냥 몇 억씩 막 내놓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지금 저기 그 중국의 그 사막화 돼가지고 나무 심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1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 나무 심는데 몇십억씩 들거든요, 한 번에. 근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든 해요. 그런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또 이 블랙야크가 돈 번 게, 블랙야크가 살고 있는, 야크가 동물이잖아요. 살고 있는 히말라야.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원정대가 여러분 아시죠? 제일 쓰레기 많이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그 망신을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지금 또, 그리고 그 히말라야에 있는 쓰레기 수거 작업, 그거 하려면요, 여러분, 사람 동원해야 되죠. 또 그 무거운 그 쓰레기 막 수십 톤인데, 그거를 그냥, 헬기로 날라야 되죠. 보통 헬기인 줄 소방 헬기 같은 큰 헬기 대절해서 와야 되죠. 그것도 돈이 막, 수십억씩 들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해요. 그거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이건 해야 돼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뭐 단체장, 그럴듯한 그 민간단체 단체장을 맡길 테니까, 예? 회장님 5천만 원만 후원하십시오.
안 해요, 그런 거. 이게 더 생색나는 일인데. 무슨 영화제, 무슨 조직위원장 뭐 하십시오. 안 해요. 등산 장비도 보면은, 아니, 아웃도어 회사의 회장이잖아요. 그럼 뭐 삐까뻔쩍한 등산 복장, 응? 그렇잖아. 그렇게 할 거 같잖아요. 근데 그분 작년에 산행 갔을 때 딱 봤더니 한 10년은 신는 듯한 이 통가죽 그 등산화 신고, 예. 장비가 다 옛날 거더라고요. 제가 더 놀란 건요, 산행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먼지도 안 털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이분은요, 그걸 다 그 자리에서 다 닦아내더라고요. 관리하시는데, 제가 좀, 아니, 지금, 나이가 70이시고, 응? 그래도 1년에 6천억씩 매출하는 회사의 총수가, 응? 저러고 있어? 대단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보면 아주 구두쇠 걷고 자린고비 걷지만은, 돈에 대한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원칙이 있으니까, 본인이 운으로, 뭐 대박난 건 운인지 모르겠지만 그 운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면 돈에 대한 원칙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인간관계나 또 사람들 리더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에 대한 원칙이 있는 사람. 네. 저는 돈에 대한 원칙은 좀 약한데 저는 사람에 대한 원칙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원칙들이 제가 있죠. 정확한 지도, 나침반, 시계 이런 것은 어떤 기준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지도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간, 지금 현재 몇 시인지. 기준점이 정확하면 내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내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군하고 우리나라 해군하고 일본 해군하고 가끔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태평양에서 해전을 해요. 가상의 해전. 배들이 실제로 이렇게 다니면서 해전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장비의 예를 들면 장비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제일 수렵돼요. 이제 제가 해군 사령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함대 사령관한테. 네. 미국은 배 전체가 스텔스 기능이 있대요. 네. 레이더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텔스 비행기 아시죠? 레이더로 찾을 수 없는. 배 전체가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나오지를 않아. 이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겨요? 일본도 미국 못지않은 뭐 최신식 장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막 제일 후진 장비. 아직도 디젤 엔진 쓰고. 근데요, 해전을 딱 붙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긴대요. 어떻게 이길까요? 막 쟤네들은 막 위성도 동원하고 막 하는데 스텔스 기능을 가동해도 다 찾아낸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기셨어요? 물어봤어요. 이거는 군사 기밀은 아니지만 아주 자기들의 비책이래요. 비책.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기상부표를 이용한대요. 기상부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네. 해류가 흐르는 그 위치에 중요한, 그러니까 바다에도 여러 바닷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의 흐름이 있듯이 해류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 해류의 흐름에 해류의 온도와 세기와 그 양을 측정하는 부표들이 있대요. 부표들이. 네. 영화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요? 근데 외계인 치고 그건 모르겠고. 근데 부표가 있는데 이거는 그 뭐냐 하면 기상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훈련 나가면 우리나라 그 해양연구소들로부터 이 부표의 정보들을 갖다가 다 수신을 받는데요. 그럼 이게 뭐냐?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해류가 흘러가는데 부표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표들이. 이렇게 부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해류의 온도, 그리고 뭐 해류의 세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켜져 있대요. 위성으로 다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세계 이제 그 기상학계에서는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력이 딸리니까 얘들하고 붙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데 어떻게 위치를 찾았느냐 하면, 큰 전함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함이 구축함에 호위함가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보통 구축함 한 대에 호위함이 두세 대가 붙거든요. 그러면 그 큰 배들이 지나가면요, 이 해류에 영향을 준대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시차가 있대요. 또 제일 먼저 있던 부표에서 이제 신호가 먼저 오고, 좀 이따 이렇게 신호가 오고, 좀 이따 이렇게 신호가 오잖아요. 그죠?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맨노트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까지 잡아내면 돼요. 그럼 우리 애들은 여기에 딱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상으로 포를 쏜대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쏘는 게 아니라 이쯤을 향해서 어뢰를 발사한다는 거야. 수신장치가 있는 어뢰를. 그러면 그 어뢰도 되게 느리대요. 우리나라 어뢰는. 천천히 어선이 가는 속도로 간대요. 이렇게 천천히 간대요. 그러면 못 잡아낸대.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요. 얘는 여기 있으니까, 이 바보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빙 돌아와가지고 쏘면 된다. 근데 여기서 빵 한 대 쏘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배가 쭉 가다가 한 40분쯤 이렇게 가다가 얘는 이쪽을 향해서 계속 간대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부딪힌대요. 이게 대단한 그 응용력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 뭐냐? 이런 기준점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에 대한 원칙, 배움에 대한 원칙, 시간에 대한 원칙, 돈에 대한 원칙, 그렇죠? 그런 원칙, 사회생활에 대한 원칙, 이런 원칙들을 많이 갖고 그 원칙들을 던져놓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 대한 원칙. 그러면 내가 길을 잃은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지만은 그 원칙들이 필요할 때 나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있어.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여기 좀 나는 잘 무탈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에서 너무 멀리 와 있구나.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캠핑의 꽃이 뭔지 아세요? 캠핑의 꽃은 뭘까요? 캠핑의 꽃 뭘 것 같아요? 음식? 아닙니다. 여러분 불멍이라고 아십니까? 불멍? 불멍이 뭔지 아세요? 불구멍이 아니라 불멍이 뭐냐면 불을 피고 멍 때리고 앉아서 불 보는 거예요. 그걸 불멍이라고 합니다. 캠핑의 꽃은요, 불멍입니다. 다 보면, 캠핑장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밤에 이제 다 밥 먹고 뭐 하고 다 하고
자기 전에 뭘 하나 이렇게 보면요, 모닥불 펴놓고요, 그거 바라보고 있어요. 불멍. 희한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캠핑하면서 즐기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옛날 또 우리 조상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또 어머님들 보면 아궁이에 불 떼놓고 불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인류학자나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원시인들이 그 험악한 그 생존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맹수에게도 쫓기기도 하고, 그쵸? 응?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11km, 12km를 걸어야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루에 그 많은 위험과 그런 우여곡절과 그런 고생을 하고, 자기 이제 원시인이 굴로 들어왔어. 그리고 한 게 뭘까요? 불을 피는 거예요. 이 불을 핀다는 것은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불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침팬지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불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인간에게, 이 신화는 진짜 멋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을 쓸 수 있는, 인류의 모든 문명은 여러분 불에서 시작된 거예요. 불이 인간이 인간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원적인. 그러니까 들어와서 불을 펴놓고 이렇게 자기 전까지 불을 쬐고 그게 인간의 심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사에 와가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아파트에서 어떻게 불을 뗍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대체하는 것이 뭐냐면 TV입니다. TV. 집에 들어와가지고 왜 TV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을까요? 그 바보 사람들. 왜 그럴까요? 또 애들은 컴퓨터 켜놓죠. 그 영상이 재미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불빛. 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 존재에 뭔가 이걸 건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불과 빛에 반응한다고요. 인간은 희한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 그냥 소리만 들린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막 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불빛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것이 인간됨을 일깨우는 존재의 어떤 그 깊은 그 심연 속에 있는 그 존재감을 건드리거든요. 자극하거든요. 근데 캠핑 와가지고 불멍을 때리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요. 저는 그 시간에 참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명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을 덜 자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캠핑장 보면 새벽 1시, 2시까지 불 켜놓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화도 안 해요. 가만히 앉아서 불 보고 있어요. 제가 보이스카우트 때 배웠던 그 노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북유럽의 민요인데, 이 노래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도. 불타오르는 화토불 속으로 명상에 잠기네. 조물주와의 신비한 속삭임 우리의 밤일세. 고요하고 적막한 밤 저 시내가에 앉아 세상 고락과 번민을 읽고서 나 편히 쉬리라. 이 노래를 북유럽의 사람들이 숲속에서, 바이킹 후예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숲속에, 그 눈이 많이 오는 그 숲속에서 불을 펴놓고,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이 노래가 여러분 1000년 넘게 내려온 노래예요. 이 노래가. 제가 보이스카우트 때 배운 노래인데요. 이게 북유럽의 민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조물주와의 신비한 속삭임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절대자와 그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밤일세라고 하죠. 이게 우리라는 것이 뭐냐면 조물주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이 불멍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내가 따로 할게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불을 제대로 피울 줄 아는 사람과 불을 제대로 피울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 불멍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어떤 사람은 연기만 들이다 마시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이 불멍을 계속 이제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옛날 실력이 나와가지고요. 불을 너무 잘 떼요, 이제. 예, 예. 근데 이 불을 떼는 것도요, 그냥, 그냥 나무에다 불을 붙이면 되지, 뭐, 불장난하다가 불 낼 수도 있고, 불 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나무들이요, 이 소나무 장작, 참나무 장작이 잘 안 타요. 그리고 옛날처럼 이렇게 건조해가 바짝 말라가지고 탈 수 있는 희나리, 노래 희나리가 그게 마른 장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잘 마르지도 않아요, 소나무 장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나무 땔감이 소나무나 참나무인데 이게 잘 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붙이면요, 나무 끝이 부글부글 하면서 이 수액이 막 나와요. 생나무는 또 잘 잘라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땔감이라 하시고 돈 주고 사도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근데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과학적 원리예요. 이 나무를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건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죠? 여기다 불을 붙이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나무가 타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래에 나무가 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재가 돼서 가라앉죠? 그럼 재가 돼서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주변에 있는 공기를 태우는 거거든요. 그죠? 주변에 있는 공기를 연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재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주변에 공기가 다 연소가 돼버리고 공기가 출입할 수 있는 구멍이 다 막히게 되는 거잖아요. 불이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없을까요? 못 타요. 불은 여러분 제대로 된 모닥불을 켜려면, 제가 이거 보이스카우트 때 배운 건데 지도 선생님한테, 불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궁이 원리 아세요? 아궁이 원리? 아궁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구슬장 드러낸 거 보신 분 있으세요? 구슬장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은 돌을 데운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방이에요, 이 위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돌들을 갖다 놓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여기다가 아궁이에다가 불을 붙여서 여기에다가 이제 직접 이 돌을 데워가지고 방이 따뜻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평면으로 보면요. 이건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보면, 자, 여기 이제 이쯤에 이제 불구멍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시골집 가면요, 방 뒤편에 굴뚝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보신 적 있죠, 여러분? 방 뒤편에 굴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래에서 불길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뜨거운 열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불의 열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불의 열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위에 올려놓은 돌들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불을 직접 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럴 때 이런
불을 피려면 어떻게 피워야 될까요? 불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피는 걸까요? 이렇게 피면요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피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시골 할머니가 불을 어떻게 피웠는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아궁에다가 장작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뉘어놓죠? 뉘어놓죠, 여러분. 뉘어놔요. 그죠? 그리고 불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타들어갈 때마다 밀어넣죠?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면 대류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공기가 어떻게 돼요? 일로 들어가서 이 불에 의해서 따뜻해져 가지고 그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연기와 함께 흘러서 일로 나가서 굴뚝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뚝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서양 애들 실내 공간에다가 난로 피는 것에 비교하면 이건 진짜 엄청난 과학적 이해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요즘 물을 데워가지고 보일러 하는 것보다도요 이게 훨씬 더 우월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잘 떼려면요 이 방법 이거를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닥불을 이렇게 쌓아놓고 피우는 게 아니에요. 불멍을 만들면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니고 뉘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위에서 보면 큰 장작을 몇 개를 이렇게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조금 작은 장작들을 놔야 돼요. 놓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선이 되게 놔야 돼요. 사선이. 그리고 불이 어디에 붙어야 될 것 같습니까? 위에 붙어야 될까요? 아래에 붙어야 될까요? 아래에 붙어야 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류의 흐름이 이렇게 흐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따뜻해지려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람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불을 폈는데도 하나도 따뜻하지도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류 흐름에, 뜨거운 공기의 흐름에 반대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세게 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열에 의해서, 직접적인 복사의 열에 의해서 따뜻해지는 거지 대류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모닥불을 필 때 어떻게 피느냐에 따라서 텐트 안까지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불을 하나 피는 것도, 그죠? 이런 과학적 원리, 그죠? 과학 법칙이잖아요. 원칙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요, 이 불멍의 시간도 굉장히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이 잘 탑니다. 장작개비 한두 개만 갖고도요, 좋은 불멍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쌓아놓고 막 해도 이건 계속 그냥 켜야 돼요. 계속. 불 꺼지고 또 켜고 불 또 살리려고 또 막 법석을 떨어요. 근데 제가 말한 이 원리대로 하면요, 장작 하나씩만 탁 놓으면 이 크기를 보면 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측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딱 들어보면 무게가 있거든요. 그러면 탁탁 두들겨 봐요. 장작을 이렇게. 그러면 이 장작이 오는 진동이 말입니다. 마른 상태를 알려줘요. 탁탁 두들겨 보면.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진동이 안 오는 거, 거의 안 오는 것은 이게 안 말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 옆에다 놓고, 불 집에 놓고 말리는 거죠. 그리고 탁탁 쳤는데 소리가 경쾌하게 나면서, 가벼운 소리가 나면서 진동이 잘 전달이 되는 것은 잘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작을 쌓아요. 우리 집 사람 저 뭐 하나 이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마른 순서대로, 그 진동의 순서대로 제가 등급을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천천히 타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분 함량이 좀 높은 거를 넣고, 불을 빨리 확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마른 장장을 넣고. 그래서 불을 가지고요, 마음껏 조절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부른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세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나는 인간이다. 나는 불을 다룰 줄 아는. 나무가 불에 잘 탄다, 산불 난다. 이건 다른 짐승들도 알아요, 여러분. 하지만 나는 불을 다루잖아요. 이렇게 불을 다루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인간임을 일깨우는 거죠. 불을 다룰 줄 아는 인간. 인간이 인간됨을 나타내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그 존재의 심연. 여러분, 배화교라는 것이 조로아스터교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단 뭐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게 단순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고대의 종교예요. 불을 숭배하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죠? 모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쵸. 하나님과 만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태워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불을 그냥 붙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재물을 태우고 뭘 하려면 불을 기가 막히게 다뤄야 되거든요. 네? 불을 다룰 줄 안다는 거. 불을 다룰 줄 아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불을 다룬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됨의 어떤 그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 확인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 지점이 뭐예요? 신을 만나는 시간이고, 신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캠핑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명상의 시간을 넘어서 정말 저의 어떤 의식과도 같은, 그러니까 종교 의식과도 같은, 저의 어떤 영적인 영성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에도 여러분, 이런 원칙과 이런 어떤 과학의 법칙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그리고 깊은, 그러한 뜻깊은 그런 명상의 시간들을, 묵상의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불 펴놓고 뭐 구워 먹을까? 이게 아니라 그거예요. 저녁을 라면 끓여 먹더라도 불은 꼭 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다룬 불을 가지고요, 뭔가를 해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더라도 이제는 버너 같은 거 안 쓰고요, 그렇게 펴놓은 불을 써요, 제가. 그래가지고 주물팬도 샀어요, 제가. 주물팬도. 내가 그렇게 피운 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물팬 다루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 제가 주물팬을 다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불을 다룬 다음에 제일 그 다음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불을 하고 나서 제일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요리를 했다. 맞아요. 요리를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쇠를 다뤘어요. 그렇죠? 근데 쇠 중에서 진짜 쇠는 뭐죠? 요즘 쓰는 알루미늄, 합금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철이죠, 주철. 여러분, 주철은요, 굉장히 쓰기가 번거로워서 이제 안 써요. 왜냐하면 뻑하면 녹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럼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손모가지가 부러지겠대요, 주철 펜을 한번 들면. 근데 주철 펜을 큰 거 샀어요.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막 서양 사람들 쓴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는요, 여러분, 물로 한번 씻고 나면 기름칠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열에 이렇게 해서 녹을 제거해요.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번거로움을 저는 감수해요. 나는 불을 다루고 쇠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불과 쇠를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오면 연장이 나왔죠.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연장이 뭔지 아세요? 뭐죠? 칼입니다. 칼. 도끼.
그래서 제가 도끼도 사고 칼도 샀어요. 그래서 그 도끼로 나무를 합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네. 나무. 저 나무하러 가요, 여러분. 네. 일단 오후에 나무하러 갑니다, 진짜. 등산하러 가니까 산에 가면 쓰러진 나무들 많잖아요. 그거 도끼로 다 잘라가지고 위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캠핑가 또 씁니다. 무슨 자연인도 아니고. 제가 왜 그걸 하냐면, 그거예요. 뭐냐면,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내 위치를. 인간은 불을 다룰 줄 알고, 쇠를 다룰 줄 알고. 그죠? 그리고 도구를 다룰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밟아온 그 과정을 저는 제 식대로 그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손으로 해주는 밥만 먹는 게 아니지만, 해주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라면 하나를 끓여 먹더라도. 내가 쓰는 그 도구를, 내가 피운 불과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러면요, 내 자의식이, 내 영혼이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위치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저한테. 그걸 일깨워요. 그러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아까 제가 불렀던 그 노래처럼, 그 민요처럼, 예, 세상의 모든 번민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돼요. 자유로워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쉼을 얻어요. 나 변이 시일이라 쉼을 얻어요. 제가 어디 무슨 뭐 고급 뭐 이렇게 몇 성급 호텔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온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번거로워요, 여러분. 여러분 캠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퇴근하고 저녁에 가서 텐트 치고 그 법석을 떨고 하루 일과가 12시 넘어서 끝나요, 밤에.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요, 다 또 싸가지고요, 또 와요, 집에. 네. 그 시간, 몇 시간 자겠어요, 제가? 더 피곤하죠? 집사람이 피곤하대요. 지난번에 그 비가 오는데요, 비 쫄딱 맞으면서 제가 그걸 했어요. 그것도 저만 간 게 아니라 집사람도 갔죠, 저희 경원이도 갔죠. 경원이 또 인도네시아에서 그 한국에 그 여행원, 휴가 내가지고 여행원, 걔도 그 친구도 데려갔어요. 뭐 하는 사람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추워가지고 얼마나 추워 덜덜 떨든지.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럼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어떤 명언이라든지 시 한 소절이라든지 이걸 마음속에 딱 외우고 그 자리에 가서 불을 피우면서 그걸 아주 곱씹어 봅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불편해져요. 그거예요. 집사람은 또 뭘 샀어? 막 제가 이제 뭐냐면 플라스틱 접시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컨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8,000원짜리 나무 접시를 하나 사왔다가 다이소에서 얼마나 부사리를 먹었는지. 나무 접시를 써야죠. 그죠? 내가 직접 깎아서 나무 접시를 만들 수는 없어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기준이 중요해요. 어떤 기준. 어떤 원칙. 내 위치를 일깨울 수 있는. 이게 단순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근원적인 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으로. 참 근데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또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딱 일깨워졌을 때 스스로가 그 뭔가 이렇게 그 느낌이 딱 이제 오게 되면 거기서 인간은 뭔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하나님 질문을 던지세요.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스스로 깨달으라는 얘기죠. 근데 인간은요, 자기의 위치를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은 그 질문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게 또 왜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가 벌거벗어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나무 아래 숨었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럼 네가 벌거벗은 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또 당신이 내 배필로 삼은 저 여자가 저거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고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벗은 줄 알았나이다. 왜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담은. 그죠?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인류는 신을 신었을까요? 맨발이었을까요? 맨발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맨발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존재의 그 원초적인 상태, 네 존재의 그 본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너의 그 존재의 그 본연으로 돌아가고 그 원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곳이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을,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모세는 존재의 본연으로 돌아갔고 그 본연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그 존재의 그 본연으로 돌아갔을 때, 그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갔을 때, 인간은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때로 돌아가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고,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연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내 위치,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는 것은 삶의 원칙과 기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설사 길을 잃어버리고 헷갈리고 혼돈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들이, 그 원칙들이 내 위치를 일깨워준다는 거죠.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캠프장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잠깐 제가 다른 세계를 갔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는 참 고맙게도 우리 집사람은요, 10시만 되면 땡치면 자거든요. 그거는 어떤 습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들어가요. 밥 먹고 불 좀 쬐다가 들어가요. 텐트 하나 들어가 자요. 잠 잘 오게 하려고 제가 굉장히 최대한 배려를 합니다. 막 잠자리도 막 따뜻하게 만들고 막 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 몇 시간, 그 이후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 그 짧은 시간, 그 3시간, 4시간을 위해서 그 법석을 떨어야 되고, 그 엄청난 그 시간적 노동력, 지난주에는 비가 와가지고 텐트가 무거웠잖아요. 텐트를 2개 치고, 큰 천막을 치고 막 이랬더니 나중에 막 어깨, 팔다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근육이. 저 자신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걸 혼자서 쳤는데, 혼자서 치거든요. 그걸 칠 때도, 옛날에 우리의 그 인류의 조상들이 돌을 굴리고 나무를 자르고 그래서 자기 쉘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 시간이 저로 하여금 일주일을 살고도 남게 만들어요. 더 피곤하지 않아? 우리 딸은 그래요. 아빠 피곤하지도 않아. 응?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꼭 저와 같은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제 방식으로 이걸 찾은 거고 여러분 방식대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식이 어떻든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건 내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 라고 말을 못해도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람에 대한 원칙.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집사람도 지적을 하는데, 돈에 대한 원칙이 좀 무디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못 모아요, 여러분.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돈에 쪼들리지 않는다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네. 근데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원칙, 또 일에 대한 원칙, 그리고 어떤 배움에 대한 원칙, 또 자녀들에 대한 원칙, 이런 원칙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그 원칙들이 분명히 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 삶이 좀 더 분명해지고 제 자리가, 제 위치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와 나침반과 자와 시계가 필요하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운유적인 걸 수도 있어요. 저로 따지자면 저는 이제 뭐 불과 쇠와 뭐 이런 게 되겠죠. 저는.
뭔가 여러분들도 어떤 분한테는 저보다 신앙심이 좋으신 분은 성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들, 그 명확한 기준들, 그 원칙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의 목표들을 잃지 않고 언제든지 원할 때면 다시 찾을 수 있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